여보, 엄마한테 언제 말할 거야? 정아 형님이야. 그날 밤 딸의 대화를 엿듣고 말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통장에서 매달 150만 원씩 누군가 돈을 빼가고 있었다는 것. 새벽 5시 서울 변두리 골목. 낡은 간판 아래서 김순자 75세는 마지막으로 가게 문을 닫았다. 40년. 딱 40년을 여기서 살았다. 손때 묻은 유리문, 깨진 타일 하나하나가 그녀의 세월이었다. 순자 엄마, 진짜 접는 거야? 옆 가게 최 사장이 물었다. 순자는 고개만 끄덕였다. 말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딸네 집으로 간다며? 좋겠네. 편히 쉬고. 편히 쉰다. 그게 정말 쉬는 걸까? 순자는 씁쓸하게 웃었다. 딸 민지 48세가 석 달 전부터 졸랐다. 엄마, 이제 그만해. 우리 집 와서 손주들이나 봐. 처음엔 거절했다. 하지만 민지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다. 뭔가 급했다. 마지막 떡볶이를 끓이며 순자는 생각했다. 딸이 자주 전화했던 그 목소리. 떨리던 목소리.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불안한 그 떨림. 엄마, 정말 괜찮아. 우리 집 넓어. 방도 따로 있고 40년 분식집을 정리하고 낯선 아파트로. 그래서 결국 왔다. 저녁 6시 딸의 아파트. 엄마, 여기 방 쓰세요. 민지가 안내한 방은 작았다. 창문도 작고 옷장도 작고 모든 게 좁았다. 하지만 순자는 내색하지 않았다. 고맙다, 민지야. 편하게 지내세요. 손주들 학원 데려다 주고 올게요. 딸이 나가자 순자는 방 한구석에 앉았다. 고요했다. 너무 고요했다. 40년간 새벽부터 밤까지 가스불 소리, 손님 목소리, 냄비 부딪히는 소리에 익숙했던 그녀에게 이 고요함은 무덤 같았다. 창밖을 보니 아파트 숲이었다. 골목도 없고 사람 냄새도 없었다. 이게 쉬는 건가? 밤 10시 순자는 잠들지 못했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려 나갔다. 그때 민지와 사위 성훈 50세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엄마한테 언제 말할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지금 말하면 또 반대하실 거야. 하지만 빨리 해야 돼. 서류도 준비해야 하고. 순자는 숨을 죽였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요양원 상담 다음 주잖아. 그때까지는 요양원. 그 단어가 순자의 심장을 얼렸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아침을 먹었다. 하지만 손이 떨렸다. 숟가락을 쥔 손이 자꾸만 떨렸다. 엄마, 괜찮으세요? 민지가 물었다. 순자는 억지로 웃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민지는 안심한 듯 출근 준비를 했다. 성훈도 회사에 갔다. 손주들도 학교에 갔다. 집에는 순자 혼자 남았다. 순자는 가만히 거실을 둘러봤다. 깔끔했다. 너무 깔끔했다. 자신의 흔적이 없었다. 사진도 물건도 아무것도. 나는 여기 손님인가? 오후 2시 은행에서 문자가 왔다. 김순자 고객님, 12월 25일 출금 150만 원. 순자는 눈을 의심했다. 자신은 돈을 쓴 적이 없다. 카드도 사용하지 않았다. 급히 은행 앱을 확인했다. 통장 잔액이 이상했다. 분명 5천만 원이 있어야 하는데
2,300만 원만 남아 있었다. 손이 차가워졌다. 누가 내 돈을? 지난 석 달 동안의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매달 15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다. 출금 장소는 모두 이체. 그것도 같은 계좌로. 순자는 계좌번호를 메모했다. 그리고 은행에 전화했다. 이 계좌 주인이 누구죠? 고객님,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건 제 돈이에요. 누가 훔쳐간 거라고. 본인 명의 출금이시면 경찰에 신고하셔야. 순자는 전화를 끊었다. 본인 명의 출금. 그 말은 즉 누군가 자신의 통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이 집에 있었다. 저녁 민지가 돌아왔다. 엄마, 오늘 뭐 하셨어요? 순자는 민지를 똑바로 봤다. 민지야, 내 통장 어디 있니? 민지의 표정이 굳었다. 단 1초 그 찰나의 변화를 순자는 놓치지 않았다. 엄마 통장이요? 서랍에 있을 텐데요. 가져와 봐.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가져오라니까. 민지는 어쩔 수 없이 서랍을 뒤졌다. 그리고 통장을 꺼내 순자에게 건넬 때 그녀의 손도 떨리고 있었다. 순자는 통장을 펼쳤다. 마지막 거래 내역은 석 달 전이었다. 그 이후 기록은 없었다. 이게 다야? 네. 그게 다예요. 순자는 알았다. 민지가 또 다른 통장을 만들었다는 걸. 자신의 도장을 몰래 사용해서. 민지야. 네. 엄마가 바보로 보이니?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 저 설명할게요. 민지가 무릎을 꿇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걸 느꼈다. 말해봐. 왜 엄마 돈을 가져갔니? 민지는 한참을 울기만 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성훈 씨가 2년 전에 사업을 했어요. 순자는 침묵했다. 처음엔 잘 됐어요. 정말 잘 돼서 저희도 여유가 생겼죠. 그런데 작년부터 거래처가 망하고 투자자들이 떠나고 빚이 생겼어요. 얼마나? 8천만 원. 순자는 눈을 감았다. 그래서 엄마 돈을 훔친 거야? 훔친 게 아니에요. 빌린 거예요. 나중에 갚으려고. 갚을 돈이 어딨니? 민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순자는 딸의 머리를 봤다. 새치가 많아졌다. 주름도 깊어졌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자신이 낳은 그 작고 예쁜 아기가 이제 무릎 꿇고 우는 중년 여자가 되어 있었다. 요양원 얘기도 진짜니? 민지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가 여기 계시면 생활비도 많이 들고, 요양원에 계시면 국가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순자는 웃었다. 허탈한 웃음이었다. 그래, 나는 이제 짐이구나. 돈도 빼앗기고 버려지는 짐.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럼 뭐라고 해? 내가 40년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 떡볶이 끓이고 튀김 튀기고 손님한테 웃고 그렇게 모은 돈을 내가 몰래 가져가고 날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잖아. 민지는 흐느꼈다.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미안하면 됐어. 이제 나 짐 쌀게. 엄마, 어디 가시려고요? 내가 날 요양원 보낼 거 아니야? 내가 알아서 갈게. 엄마. 순자는 방문을 닫았다. 그리고 그제야 눈물을 흘렸다. 한밤중 순자는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낡은 사진첩,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 수첩을 펼치자 거기엔 숫자들이 빼곡했다.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금액들. 순자는 40년 전부터 이 수첩을 써왔다. 아무도 모르는 자신만의 비밀 장부. 그녀는 수첩에서 한 페이지를 넘겼다. 제2금고 국민은행 467 21 땡땡땡땡 잔액 2억 3천만 원. 순자는 수첩을 덮었다. 이 돈은 민지도 모르는 돈이었다. 40년 동안 조금씩, 아주 조금씩 모았다. 새벽 4시 순자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다. 민지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엄마, 자야지 왜 안 자고. 엄마 가시는 거 보고 자려고요. 순자는 신발을 신었다. 나 요양원 안 가. 내 갈 곳 있어. 어디요? 너는 몰라도 돼. 민지가 울며 매달렸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가지 마세요. 순자는 딸의 손을 뿌리쳤다. 넌 엄마 돈이 필요한 거지. 엄마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뭔데? 요양원 보내려고 한 게 사랑이야?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순자는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에 서서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새벽 거리는 추웠다. 하지만 순자는 걸었다. 걷고 또 걸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일주일 후 순자는 작은 원룸에 있었다. 월세 30만 원짜리 고시원. 좁았지만 자신만의 공간이었다. 그녀는 은행에 갔다. 제2금고 통장을 해지하고 현금으로 찾았다. 2억 3천만 원. 무거웠다. 돈의 무게가 아니라 40년의 무게가. 순자는 그 돈을 들고 오래된 동네로 갔다. 자신이 40년 전 분식집을 처음 시작했던 그곳. 지금은 재개발로 다 허물어졌지만 한 건물만 남아 있었다. 낡은 2층 건물. 1층은 빈 가게, 2층은 빈 집. 순자는 그 건물 앞에서 멈췄다. 40년 전 이 건물 주인 박 사장이 그녀에게 말했다. 순자 씨, 이 건물 언젠가 내가 팔면 당신한테 먼저 알려줄게. 당신 같은 사람이 여기서 장사하면 잘 될 것 같아서. 박 사장은 10년 전에 돌아가셨다. 하지만 그의 아들이 이 건물을 관리하고 있었다. 순자는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박 사장님 아드님이시죠? 네, 누구세요? 저 김순자예요. 40년 전에 아버님한테 가게 얻어 장사했던. 아, 순자 이모님. 기억나요. 떡볶이 정말 맛있었는데. 그 건물, 지금도 비어 있나요? 네, 비어 있어요. 재개발 지역이라 안 팔려서. 제가 살게요. 네. 그 건물, 제가 사겠어요. 현금으로. 한 달 후, 순자는 그 건물의 주인이 됐다. 1억 5천만 원에 샀다. 남은 8천만 원은 리모델링에 썼다. 1층은 다시 분식집으로 꾸몄다. 40년 전처럼. 2층은 작은 쉼터로 만들었다. 할매 분식 앤드 어르신 쉼터. 간판을 달았다. 혼자 사는 노인들이 와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이야기하고 갈 수 있는 곳. 순자는 다시 앞치마를 입었다. 손에 익은 칼, 손에 익은 불판. 이게 그녀의 언어였다. 오픈 첫날 손님은 없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하지만 일주일 후 한 할머니가 왔다.
여기 밥 먹어도 돼요? 그럼요, 어서 오세요. 돈이 별로 없는데. 괜찮아요. 3천 원만 내세요. 할머니는 울었다. 떡볶이를 먹으며 울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밥 먹어본 게 얼마만인지. 순자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날부터 소문이 났다. 혼자 사는 노인들이 하나둘 모였다. 2층 쉼터는 금방 북적였다. 순자 할매, 오늘도 맛있네요. 야, 이거 공짜로 먹으면 안 되지. 돈 내야지. 아이고, 내가 돈이 어딨어. 나중에 낼게. 순자는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 문이 열렸다. 민지였다. 엄마. 순자는 냄비를 저으며 말했다. 어떻게 찾았니? 인터넷에서 봤어요. 할매 분식집 새로 열었다고. 사진을 보니 엄마더라고요. 민지는 가게 안을 둘러봤다. 낡았지만 따뜻했다. 노인들이 웃으며 밥을 먹고 있었다. 엄마, 여기. 엄마가 산 거예요? 응. 돈이 어디 있었어요? 순자는 떡볶이를 접시에 담으며 말했다. 40년 동안 몰래 모았어. 너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주들 학원비 대고. 그래도 남는 돈은 따로 모았지. 왜요?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순자는 딸을 봤다. 내가 알면 또 쓰잖아. 엄마 돈은 엄마가 쓸 수 있게 남겨둬야 한다고 생각했어. 민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순자는 딸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알았어. 이제 그만 울고. 엄마, 그 돈. 제가 가져간 돈 갚을게요. 민지가 말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됐어. 이미 다 썼어. 네. 너 빚 갚는데 쓰라고 생각했어. 내가 가져간 거지. 민지는 눈이 커졌다. 엄마, 그럼. 응. 내 통장에 8천만 원 넣어뒀어. 어제. 민지는 입을 막았다. 엄마. 왜요? 순자는 떡볶이를 저으며 말했다. 넌 내 딸이잖아. 딸이 빚에 쪄들어 사는 걸 엄마가 어떻게 봐. 하지만 저는 엄마를 요양원에. 그래, 넌 나쁜 딸이지. 엄마 돈 훔치고 요양원 보내려고 했으니까. 민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넌 내가 유일하게 낳은 딸이야. 나쁜 딸이든 뭐든 내 딸은 내가 끝이야. 순자는 딸을 안았다. 미안해, 민지야. 엄마가 돈 때문에 너 힘들게 했구나. 아니에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둘은 한참을 울었다. 가게 안 노인들도 같이 울었다. 아이고, 저 모녀 좀 봐. 순자 할매 딸이구나. 효녀네, 효녀. 그래도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되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순자는 신경 쓰지 않았다. 저녁, 민지가 가려고 일어섰다. 엄마, 저 갈게요. 또 올게요. 그래, 손주들 데리고 와. 할머니가 떡볶이 해줄게. 민지는 문 앞에서 돌아섰다. 엄마,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요? 응. 그 돈 40년 동안 모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저를 위한 돈이 아니었나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처음엔 너 위한 돈이었어. 내가 힘들 때 주려고. 그런데요? 내가 너무 자주 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생각했지. 이러다간 내가 죽을 때까지 너한테 줄 것만 같다고. 그래서 마지막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기로 했어.
민지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엄마 현명하시네요. 그럼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3개월 후, 할매 분식집은 동네 명소가 됐다. 혼자 사는 노인들뿐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찾아왔다. 할머니, 옛날 떡볶이 맛이에요. 진짜 추억의 맛이다. 순자는 웃으며 떡볶이를 튀김을 날랐다. 어느 날 TV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할머니, 저희가 따뜻한 이웃 코너에서 할매 분식집 소개하고 싶은데요. 에이, 그런 거 안 해요. 어르신들한테 따뜻한 밥 나눠주시잖아요. 정말 좋은 일이세요. 순자는 손을 저었다. 나 좋은 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장사하는 거예요. 밥 먹고 살려고. 하지만 방송은 나갔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해 겨울, 민지는 매주 토요일마다 순자를 찾아왔다. 손주들과 함께, 할머니, 우리 강민이, 서연이, 순자는 손주들을 안으며 행복해했다. 할머니, 저 오늘 시험 100점 맞았어요. 우리 강민이 똑똑하네. 민지는 주방에서 엄마를 도왔다. 엄마, 제가 이제 주말엔 여기 와서 도와드릴게요. 너 회사 다니잖아. 주말엔 괜찮아요. 제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순자는 딸의 손을 잡았다. 고맙다, 민지야. 아니에요, 엄마. 제가 더 고마워요. 그날 저녁 손님들이 다 가고 난 후, 순자는 2층 창문에 서서 거리를 내려다봤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얗고 조용한 눈. 40년 전 그녀는 이 자리에서 작은 가게를 열었다. 혼자였다.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딸이 있고 손주들이 있고 매일 찾아오는 노인들이 있었다. 나는 부자구나. 순자는 웃었다. 눈물이 났지만 웃음이 더 컸다. 핸드폰이 울렸다. 민지였다. 엄마, 집 잘 들어가셨어요? 조심히 주무세요. 사랑해요. 순자는 답장을 보냈다. 응, 잘 들어왔어. 나도 사랑한다, 민지야. 그리고 창문을 닫았다. 새벽 4시 순자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떡볶이를 끓이고 튀김을 튀기고 사람들을 맞이할 것이다. 그게 그녀의 인생이었다. 4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